78페이지 생태계 구성 요소 307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307번입니다. 어떤 생태계의 구조다라고 되어 있어. 생태계는요, 크게 우리가 비생물적 요소와 환경이라고 부르죠. 생물적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데, 지금 그 중에서 개체군직, 개체군이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전부 생물적 요소에 해당됩니다. 한 종류만 있네요. 하나만 있죠. 개체. 그 다음 이런 개체들이 유전자는 다르지만 동일 종이 모여일 거야. 그러면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고, 얘들아, 개체군은 동종끼리 따진다. 하지만 유전적 다양성은 있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그 다음 여러 종이 모이면 군집이라고 하는 거야. 즉 개체군이 여러 개, 그럼 종이 여러 개. 그래서 군집은 여러 개체군, 여러 종에 해당됩니다. 이게 생물적 요소죠. 이때 이런 군집에서 뭐가 나와? 얘가 지금 현재 소비자죠. 그럼 여기는 생산자하고 분해자도 있겠죠. 물론 얘가 1차라고 한다면 2차, 3차 뭐 이런 애들도 있을 거야. 자, 1번. 자, 기억. 가는 개체이다. 그렇지. 일정한 지역에 사는 여러 개체군이 모이면 다를 만들겠죠. 요거 틀렸네. 그 다음 다는 동일한 종으로 구성된다? 여러 종, 다른 종. 정답은 기억 하나만. 1번이겠지 뭐. 됐죠? 자, 309번입니다. 생태계 구성요소 물, 빛, 온도, 물, 공기 이런 것들은 모두 비생물적 요소라고 하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환경이라고 하죠. 이런 환경들은 생물체에 영향을 미칠 테고 그런 걸 작용이라고 하고, 그 작용에 의해서 생물체들은 각각 그 환경에 맞추어 적응을 합니다. 용어 좀 잘 알아두세요. 생태계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로 구성되고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는 걸 작용, 이렇게 하는 걸 반작용. 생물적 요소들 지들끼리 서로 다른 개체군들끼리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그게 바로 상호작용. 됐죠? 자, 그다음 생물체 구성 요소 사이에는 다양한 상호작용. 맞아요. 생물 요소는 모두 다른 생물을 먹이러 와요 라고 했어. 틀린 게 뭐야? 모두. 자, 그러면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 얻는 애들은 누구만 해당되는 거야? 이게 바로 소비자만 해당되는 거야. 그럼 생산자는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죠. 그렇죠? 그래서 혼자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해요. 니네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20살 넘어가면 엄마 아빠한테 독립해서 자취하면서 꿈같은 대학 생활을 이루고 싶을 거 아니야. 그치, 인성아? 그치? 멋지고 잘난 우리 여자친구 됐고 혼자 와 나는 자취하는 남자, 불가능하죠. 그때는 독립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독립은요, 경제적 독립이야. 너네 대학 가가지고서 엄빠한테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수업료가 얼만데? 야, 지금 수업료가 1년, 야, 지금 너네 몰라서 그렇지 국립대가 싸다. 알겠어? 사립대 기준으로 하면 500, 600 기본이에요. 한 학기당. 알겠어? 그럼 1년이면 대충 1200이야. 알겠니? 국립대 같은 경우는 반값 정도 돼.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국립대가 어딜 것 같아? 아이씨, 야, 니네 고등학생이야.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국립대 어딜 것 같아? 시립대야. 서울시립대. 알겠니? 들어는 봤죠? 스카이는 뭐 논외로 하고, 그렇죠? 서성한, 증경, 외시, 그 시립대야. 알겠니? 거기 같은 경우가 100만 원 초반. 과에 따라 물론 틀려. 알겠니? 엄청 싸요. 엄청 싸. 오케이? 6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괜찮지? 그 다음 그거 만들 것 같아? 아니, 너네가 만약에 자취를 하면 자취방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자취방 되게 비싸. 우리 작은 애들 같은 경우는 보증금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 얘기. 보증금 4천에 월 50이야. 장난 아니야. 그거 월 50이야. 거기다 그거만 있어? 용돈. 우리 큰애는 진짜, 우리 큰애는 알바를 지가 해요. 부족하면 지가 알바해서 벌어. 작은 애 뭐라는 줄 알아? 나는 알바 따위는 안 한대. 아빠 등골 브레이커래. 아우, 진짜 미치겠어. 그러면서 걔는 지 아쉬울 때만 문자해. 아빠도 아니야. 아빵. 그치? 뭐 사고 싶을 때. 아유, 진짜. 그냥 그것만 있겠니? 너네 또 올영도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돈 엄청 많이 들어. 알겠냐? 그래서 참고적으로 경제적 독립은 힘들다. 알겠어?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사이가 좋아야지만 됩니다. 이건 삶의 지혜죠.
맞아? 야, 미운 놈인데 진짜 뭐 이쁜 딸하고 못생긴 딸하고 이쁜 자식이 있고 안 이쁜 자식이 있는데 이쁜 자식이 해달라고 하면 우쭈쭈 우쭈쭈 다 해주지. 그치? 엄마 아빠하고 맨날 싸우고 틱틱거리고 말해도 안 듣고 됐다 막 이렇게 하고 화내고 또 어느 부모님이 저기 뭐야 있는 대로 다 해줘. 부모님들도 사람인데. 자, 그래서 너네가 경제적 독립 즉 직장을 얻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하고 친하게 잘 지내. 알겠어? 효냐, 효녀, 효자가 돼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다음 요 소비자 같은 경우는 다른 생물들 없으면 뒤지죠. 그래서 종속영양 생물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자, 그다음 분해자 같은 경우는요, 다른 생물의 사체를 처묵처묵하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배설물들이 있지, 그렇지? 그런 것들 처묵처묵합니다. 이거 안 해놨나? 내가 안 해놨나? 스타팅. 자, 생태계에 살아가는 생물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성된다. 맞습니다. 이때 생산, 소비, 분해는 전부 유기물을 생산합니까? 유기물을 소비합니까? 유기물을 분해시켜서 무기물을 만듭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다음 308번부터 먼저 하자. 왼쪽 먼저 하자. 자, 왼쪽 생태계 구성 요소다라고 해서 가는 물, 빛, 그다음 토양, 뭐 이런 것들, 공기, 그림은 안 그려져 있지만 이런 것들 전부 뭐라고요? 환경이라고 하고 비생물적 요소죠. 얘 누가 봐도 생물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개체군이 다르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생산자. 이걸 뭐라고 해? 소비자. 얘는 분해자죠. 자, 가는 비생물적 요소 맞아요. 공기는 가에 해당돼야 되죠. 그렇죠? 소나무는 A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식물이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 야, 공기가 여기 들어있으면 야, 공기 어디 있어? 야, 내 친구 공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정답은 308번은 기억 디귿이니까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오른쪽 310번하고 311번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한다. 양분을 한다. 다른 생물 없으면 죽는다. 이거 종속영양생물이라고 했죠?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소비자. 몇 차인지 모릅니다. 가와 나의 사체나 배설물 분해한다라고 돼 있어.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해? 분해자라고 하는 거고. 얘가 바로 생산자에 해당되는 거지. 생산자는 광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빛 에너지를 직접 우리가 이용하기 쉬운 형태인 화학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광합성이죠. 자,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생산자. 나의 특징은요, 무기양분을 유기양분으로 바꿔주는 광합성 작용을 한다. 다른 말로 동화 작용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311번.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요소다라고 했고, 참나무, 강아지, 풀, 이거 생산자죠. 광합성하는 애들. 식물체입니다. 나비, 다람쥐, 소비자, 세균, 곰팡이, 분해자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생산자는 어디에 들어가면 돼? 이게 나야, 나. 그 다음 소비자는 어디에 들어가면 돼? 이게 가죠. 그 다음 분해자는 어디 들어가면 돼? 이게 나가 됩니다. 정답은 나가다. 나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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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다. 3번. 이제 이 페이지에서 나가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312번. 자, 어떤 연못 생태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지금 현재 보시면 공기, 빛, 물, 뭐 이런 것들 전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비생물적 요소고, 거기에 여러 개체군들이 있습니다. 그쵸? 버섯 같은 건 분해자예요. 됐죠? 자, 1번. 버섯은 분해자. 맞아. 물의 온도는 비생물적 요소. 맞습니다. 오리나 개체는요, 다른 종이죠. 다른 개체군이죠. 정답은 기억니요. 그리고 오리하고 개구리 같은 애들은요, 전부 뭐에 해당된다? 소비자에 해당되죠. 314번입니다. 생물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했어.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걸 우리가 작용, 이렇게 하는 걸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따지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반작용 따지는 거예요. 지렁이가 토양을, 생물이 토양을, 반작용. 맞아. 그 다음 얘네 조심할 거. 지렁이는 소비자입니다. 맞아? 쟤는 분해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기온이 낮아지면 단풍나무의 잎이 붉게 바뀐다. 기온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런 거지. 적응한 거죠. 이거 작용이네. 선인장에는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왜? 물 부족. 아, 이거 작용이네. 꾀꼬리는 일조시간, 빛의 시간. 빛이 비치는 시간. 이걸 일조시간이라고 해요. 되니? 이것도 작용. 기온이 낮은 곳에 사는 한라숭이 푸는 잎가죽에 털이 있다. 이것도 작용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단풍나무 잎이 붉게 바뀌는 거라든지 물 저장하는 조직 발달하거나 그 줄기에 물을 저장합니다. 또는 이파리가 가시로 바뀌죠. 증산정이 일어나지 말라고. 꾀꼬리, 그 다음 여기 한라송이 풀 전부 적응한 거야.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반작용 찾으니까. 자, 그 다음. 자, 313번입니다. 자,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체, 이걸 작용, 거꾸로는 반작용, 서로 다른 개체구들끼리에는 여기는 상호작용 이렇게 부르죠. 그럼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군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생태계는요, 환경과 군집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하나의 생태계에서 됐죠? 자, 기억 개체군 A, B, C가 모여서 군집이다. 그렇지?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산소 때문에 사람들이 적응한 겁니다. 그래서 적혈구수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많은 거, 적응하려면 작용부터 일어나야 되죠. 맞죠? 두더지가 땅 속에 굴을 팝니다. 생물체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니은 반작용. 맞네요. 전부 다 5번. 자, 315번. 서로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 라고 했어. 자, 이건 뭐에 해당되는 거야? 같은 식물체야.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잎이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잎이 있는데 위쪽에 있는 잎은 뭐를 받겠어? 태양하고 가까우니까 빛을 많이 받아? 그게 바로 나아져. 그러면 얘는 아래쪽에 있는 거 가. 광합성을 많이 한다. 빛 많이 들어오면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얘는 광합성을 많이 합니다. 바로 이 부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죠. 이때 나 같은 녀석은 울타리 조직이 발달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합성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아날바라죠. 틀렸네. 이 식물에서 나는 가보다 강한 빛 받는 위치 어디야? 위. 얘는 아래. 가와 나의 두께 차이가 가장 관련이 깊은 비생물적 요소는 빛, 정확하게 말하면 빛의 세기죠. 다른 말로 양. 빛의 양, 빛의 세기. 니네 빛은요, 빛이 비추는 시간도 있고요. 그 다음 뒤에서 지난번에 안 다룬 빛의 파장도 있습니다. 색깔. 알겠니? 그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 정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4번. 왜 안 넘어가? 넘어가. 됐어. 자, 316번입니다. 하나는 에디가 있고요. 뽀롱뽀롱 뽀로로. 그치? 하나는 에디 사춘이 있죠. 자, 일단 딱 봐도 털이 길고요. 몸집은 크고요. 말단부인 귀가 짧습니다. 여기 짧고요. 몸집 크고요. 털도 기네요. 이거 무슨 여우야? 북극여우. 얘는 사막여우죠. 털이 짧고 몸집 작으면서 말단 부위가 커서 열 방출을 잘 일어나게.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점점 날씨가 추워지죠?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면요, 일단 우리 인체 기관 중에서 제일 빨리 열을 방출하는 그 곳부터 열 방출이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주면 됩니다. 세이야, 머리 안 감았죠? 머리 안 감았으니까 내 뻔하지. 여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코에 이렇게 되는 걸, 내 머리에서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무의식적으로 안 받으면 이디오지. 믿어줄게. 받으면 거야. 세이는 감은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서 겨울철에 어디를 열 손실을 막으면 제일 따뜻할까? 이건 뭐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은데. 예빈아, 어디? 맞아, 귀야. 그래서 니들 귀마개 하면 겁나 따뜻해.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그래도 추워. 그럼 어디? 목. 그 다음에 그래도 추워? 머리. 알겠어? 그래서 우리 모자 중에 이런 모자 있어. 모자 이렇게 쓴 다음에 평상시에 이렇게 올렸다가, 그치? 이렇게 올렸다가 이거 뒤집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뭐 똑딱이 해가지고 딱 할 수 있는 거. 그치? 군인 애들 쓰는 거 있어. 그치? 군밤장수 모자. 그거 쓰고 다니면 짱이야. 알겠니? 올해 겨울에 그거 쓰고 다니세요. 알겠냐? 야, 너네들이 사촌이었어? 야, 옥녀를 변신했네 둘 다? 오호, 좋았어. 자, 간은 나보다 몸의 말단 부위가 작죠. 간은 나보다 기온이 낮죠. 가와 나의 몸 크기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비생물적 요인은 온도. 맞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316번은 정답은 3번입니다. 319번. 소는 대기 중으로 메테인 방출한다. 라고 해서 이거 생물이죠. 생물이 환경에 반작용.
그다음 이 메테인 왜 방출하는지 알려줬지? 풀 뜯어 먹다가 풀에서 뭐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메테인이 나온다겠죠. 이거 주기적으로 배출 안 하면 소 배에서 저거 터져서 죽습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유튜브 찾아보라고 했는데 찾아봤어? 에라이. 진짜 이거 나온다니까? 소 메테인 딱 치잖아? 그러면 의사들이 이 기다란 바늘 여기다 꽂아가지고 라이터 붙이는 거 나와. 그치? 자, 그 다음 사람은 비료를 뿌려 땅을 비옥하게. 사람도 뭐에 해당돼요? 소비자에 해당되지. 생물체예요. 생물체가 땅을, 이것도 반작용이죠. 그 다음 남극에 사는 펭귄은 피하 지방층, 피부 밑에 지방층, 이게 보온작용을 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추위에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작용이고요. 이거는 온도의 작용에 의해서 펭귄이 우리 뽀롱뽀롱뽀로로가 적응한 거죠. 됐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여자가 남자보다 지방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몸에. 그래서 겨울철에 맨다리로 다녀도 안 추운 이유가 그거라고. 그죠? 자, 그래서 1번 가는 공기가 생물에? 아니, 생물이 공기에. 땡. 그 다음 나는 생물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맞죠? 사람도 생물입니다. 다는 펭귄이 추운 지방에 적응한 결과 맞죠? 작용 때문에 적응했죠. 정답은 니은 디귿이네요. 4번. 여기는 틀리면 안 됩니다. 쉬워. 특별하게 뭐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수생식물의 줄기와 뿌리에는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왜 그러느냐? 원래 원칙적으로 뿌리에서도 공기 같은 거 흡수할 수 있거든. 근데 얘는 뿌리하고 줄기에 뭐가 있어? 전부 뭐가 있어? 물로 뒤덮여 있잖아. 그치? 공기 흡수 못해요. 선생님,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흡수하면 되지 않을까요? 장난해? 그래서 얘는 잎에서 흡수한 그 산소를 줄기와 뿌리에 있는 세포에도 산소를 갖다 줘야지만 세포호흡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 그걸 통기조직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공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물 때문에 그런 거야. 뭐라고? 공기 아니다, 물이다, 수분이라고 해도 되죠. 건조한 사막에 사는 도마뱀 몸 표면은 비늘로 덮여 있다. 그쵸?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것도 물입니다. 그래서 비생물적 요소는 물이고요. 그 다음 이유는 뭐냐? 물속에서 산소를 우리가 흡수를 못하니까 산소를, 즉 공기가 잘 드나들기 위해서 통기조직이 발달한 거고, 이건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됐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318번. 자, 식물의 광합성으로 공기 성분이 변한다. 어떻게 바뀌어? 광합성을 하면 일단 흡수하는 게 CO2, 그 다음 방출하는 게 O2. 그쵸? 됐죠? 성분 바뀌겠지? 자, 식물은 종류마다 생존에 유리한 빛의 세기가 다르다. 맞아요. 이때 종류마다 생존에 유리한 빛의 세기, 양엽식물이냐 음엽식물이냐. 양엽식물은 두꺼울 테고 음엽식물은 잎이 얇겠죠. 자, 기역은 생산자다. 그렇지, 식물이니까. 가는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했어. 야, 식물이 공기에 반작용이죠. 얘는 빛세기에 따라서 식물이 적응한 거니까 작용이죠. 그래서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건 납니다. 자, 그 다음 생물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가에 해당되겠죠. 그 정답은 기억 1번. 자, 그 다음 320번. 생태계에서 개체군이 두 종류가 나왔으니까 이 생물 요소는 군집이죠. 하나의 생태계에서. 그치? 그 다음 두 개의 종류가 있어. 둘 중에 누가 생산자고 소비자, 그런 건 모릅니다. 그 다음 비생물적 요소는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는 거고, 환경이 생물체에 이거를 뭐라고 해? 작용. 생물체가 환경에 반작용.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상호작용. 얘들아, 상호작용은 다른 개체군끼리 가능합니다. 같은 개체군은 아무 말도 없어요. 자, 개체군 A와 B는 서로 다른 종에 맞죠? 개체군이 다르니까 다른 종이죠. 국화가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시기에 라고 했어.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일조 시간이 짧아진다?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 밤은 길어진다. 그래서 이걸 부르는 말이 단일식물 또는 장야식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단일 또는 장야, 이렇게 불러요. 옛날에는 이런 거 외우라고 시켰을 텐데 요새는 외우라고 안 할 텐데. 설마 학교에서 이거 뭐 종류 써준 거 있니?
그럼 하면서 외워야 돼. 보통 뭐가 있냐면요. 단일식물에 국화가 있고요. 나팔꽃도 있고요. 됐어? 그 다음에 기하하고 비슷한 거. 코스모스도 이런 녀석이야.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가을철에 코스모스 많이 피웠는데 요즘 코스모스 자체를 못 봤어. 니네 코스모스가 뭔지 알아? 어떻게 알지? 선생님 어렸을 때 추석하면 기억나는 게 도로에 있잖아. 길 양 사이드에 코스모스 밭이었어 진짜. 근데 지금은 없어.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외우거든.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이게 단일식물입니다. 이거 뭐에 해당되는 거야? 빛에 비추는 시간하고 관련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이 얘한테 니은이죠. 틀렸네. 그 다음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는 거라고 돼 있어. 개구리는 변온동물입니다. 그렇죠? 얼어 죽기 있고 먹이도 얼어 죽을 수 있고 겨울철에. 그 다음 먹이도 없기 때문에 야 레드선. 그렇죠? 그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 겨울잠을 자는 이유고요. 얘는 환경에 적응한 거죠. 환경에 적응한 거니까 니은의 예 맞네. 정답은 기역 디귿. 몇 번이야? 4번. 이거 온도 때문에 그래요. 자, 321번입니다. 아이고 좀 더 올려야겠다. 됐어. 자, 가는 그림과 같이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뿌리를 통해서 산소를 흡수할 수 있어. 산소가 부족한 습지에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응한 거죠. 그치? 자, 가는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누가 봐도 나무잖아, 식물. 물과 산소는 모두 비생물적. 맞아요. 가의 뿌리가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바로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살의 작용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적응한 거다. 맞네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자, 그 다음 사막에 사는 토끼라고 했어. 몸집 작고요. 귀 큽니다. 그 다음 몸집 크고요. 귀가 얘보단 좀 작은 편이지. 털도 많고. 됐죠? 그래서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고. 일반적으로 나는 가보다 몸집이 크다. 맞아요. 몸집이 커. 그럼 부피에 따른 표면적이 작아. 열 손실이 줄어. 그 다음 가와 나의 생김새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비생물적 요소는 온도죠. 그 다음 체내 열을 방출하기 유리한 구조의 말단부 커야 됩니다. 그래서 토끼는 가다. 맞네요. 정답은 기역 디귿. 자,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322번이에요. 자, 생물의 환경과 상호관계라고 나와 있어요. 자, 기억. 새알이라고 했으니까 새는 소비자죠. 단단한 껍데기, 수분 손실을 막아줍니다. 은행나무는 대기 중에 그래서 이거 왜 그러느냐? 물 때문에 그래요. 그 물에 적응한 거야. 그래서 이건 작용. 그 다음 은행나무는 대기 중에 산소를 증가시킨다. 광합성 때문에 이거 반작용. 염분이 높은 땅에 사는 함초 이것도 식물체니까 나하고 다는 생산자에 해당되겠네. 고농도의 염분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이것도 역시 작용한 거죠. 염분 때문에. 자, 기역 디귿은 모두 소비자다. 틀렸죠? 기역은 가다 중 공기와 가장 관계가 깊은 건 누굽니까? 나죠. 가다라고 했는데 이거 조심해라. 가다라고 돼 있지. 가다지. 가나다 아니지. 나는 없는 거야. 작용이죠. 모두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에 의해. 맞네. 정답 니은 디귿. 이거 문제 풀 때 가와 다라고 돼 있는데 가부터 단까지라고 잘못 읽으면 이것 때문에 안 되니까 정답은 니은이다. 아이고 왜 틀렸지? 이걸 잘못 본 거지. 잘 봐야 돼. 문제. 잘못 보면 가와 다가 아니라 가부터 다로 보입니다. 이상하게 틀릴만 하면 이게 물음표로 보이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 진짜 그래? 조심해라. 324번. 생태계, 생물 요소, 비생물적 요소. 그렇죠? 여기 안에 생소분이 있고 요건 환경이고 요건 반작용이고 이건 작용이고 여기 있는 생소분들 지들끼리가 아니라 생소분들끼리는 상호작용할 테고 뱀이 토끼를 잡아먹는다. 이거 상호작용이죠. 뭐라고 한다? 상호작용. 다른 개체군. 일조 시간은 식물의 개화가 꽃 피는 거야. 영향을 미친다. 이거 그거 알지? 꽃이 피고 져야지 열매가 생겨요. 생식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에 해당돼? 작용이죠. 그렇죠? 그럼 동물의 호흡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한다. 이게 반작용이죠. 그래서 정답 기역에 해당되는 건 디귿밖에 없습니다. 몇 번이야? 2번.
넘겨. 자, 1등급 완성 보자. 연꽃은 물 속에 사는 물에 사는 수생식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통기조직 발달을 되어 있다. 저거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죠. 통기조직이니까 공기하고 관계 있는 거다? 아니요. 얘는 물에서 살기 때문에 뿌리에서 흡수를 못하니까 통기조직이 발달한 것 뿐입니다. 물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연꽃의 생김새에 영향을 미친 비생물적 요소가 물입니다. 그럼 물과 관련된 있는 게 뭐냐? 곤충은 몸 표면에 키친지 수분 손실 막는 거. 이거 물이네. 정답 1번. 토양 깊이에 따라 분포하는 세균의 종류가 다르다. 이건 공기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가 지표야. 지구 표면. 데코레이션 좀 할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 맞아? 그러면 땅속 깊이 들어가면 맞아?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는 공기가 많은 쪽이니까 공기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이 살고요. 땅속으로 들어가면 공기를 싫어하는 현기성 세균이 살아요. 알겠니? 됐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외부 온도에 따라 라고 돼 있어. 이거 온도죠? 누가 봐도. 포유류는 서식지의 기온이 낮을수록 몸집이 커지고 이것도 온도입니다. 빛의 세기가 강한 곳에 사는 식물이 입은 두껍다. 양엽. 이건 빛의 세기죠. 그렇죠? 정답은 1번이네요. 그 다음 오른쪽. 자, 비생물적 요소 환경. 그래서 이건 작용, 이건 반작용. 그 다음 개체군 A, B, C. 그러면 종류는 3개밖에 없고 이 생물 요소는 군집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 개체군이니까. 그 다음 평균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종의 개수가 늘어난대요. 여기서 종이라고 돼 있어. 이런 하나의 종들이 모이면 개체군들이 늘어나지. 그치? 그러면 군집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야. 맞아요? 됐어? 그래서 이거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온도야, 온도. 해수의 온도에 따라 종이 발달하는 거다. 이거 작용에 해당되는 거죠. 개체군 A씨는 같은 생태계에 살며 군집을 이룬다. 맞죠? 이거 하나의 생태계. 식물이 초식동물의 배설물을 통해 씨앗을 퍼뜨리는 거라고 했어. 식물과 초식동물의 상호작용이죠. 이건 뭐라고? 상호작용. 나는 니은의 얘다라고 돼 있어. 이거 작용이라고 했죠? 기억이죠. 정답은 1번. 자, 326번. 생태계 구성요소 H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양분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 양분 만드는 애들이 광합성하는 애들 생산자야. 그럼 소비자 아니면 분해자죠. 그 다음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이용하는 거 분해자죠. 그럼 기억하고 니은이 모두 있는 게 A니까 아, 너 분해자구나. 그러면 이 분해자만의 특성이니까 네가 기억이니까 너는 니은이겠지? 그러면 여기 분해자가 있으니까 너는 소비자겠지? 그럼 너는 생산자겠지? 맞아? 그럼 생산자니까 얘만 갖고 있는 특징은 광합성한다. 이것만 되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 메뚜기 메뚝 그러면 소비자죠. B. 양분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 니은 맞네요. C는 광합성한다. 맞죠? 니은 디귿 몇 번? 4번. 자, 328번. 자, 개체군과 이 개체군 A하고 B는 다른 개체군, 다른 종류에 해당되는 거고 기억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 했어? 상호작용. 다른 개체군들끼리 상호작용합니다. 비생물적 요소가 개체군 작용. 그 다음 이 군집과 디귿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는 반작용. 구분할 줄 알죠? 세균은 생물 군집에 속할 수 있어요. 왜? 분해자니까. 같은 종의 개미가라고 있어. 그럼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또는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이걸 뜻하는 말이 있어 없어? 없어. 틀렸죠? 식물에 낙엽이 쌓이면 토양이 비옥해 된다. 식물 때문에 토양이. 그쵸? 생물 때문에 환경이. 그럼 반작용이네. 디귿. 맞죠? 정답은 기억 디귿. 몇 번? 3번. 풀만하죠? 자, 329번입니다. 식물종 A가 그늘을 만들면 토양의 수분 증량량이 감소해 염분 농도가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니? 그러면 이거는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일단 식물입니다. 식물 때문에 생물 때문에 환경이 반작용이 얘네.
그다음 두 번째, 나는 동물이라고 써 있어. 댐을 만드니까 강의 흐름이 느려지고 댐 주변 습지 환경이 바뀐다. 반작용. 이거 비번에 비번. 자, A하고 B는 다른 개체군이죠. 야, 같은 개체군 같은 종이야. 이거 누가 봐도 다른 종이지. 식물하고 동물이니까. B는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맞죠? 소비자니까. 그 다음 가와 나는 모두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미친 사례 반작용. 오케이. 정답 니은 디귿. 됐죠? 331번입니다. 자, 사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개체. 사슴이 여러 개 개체군 무리를 이뤘잖아. 그럼 개체군 무조건 동종. 하지만 이 사슴들은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졌을 거야. 그렇죠? 그 다음 이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해? 군집이라고 하는 거죠. 됐죠? 따로 뭐 쓸 거 뭐가 있어? 자, 그 다음 330번입니다. 좀 내릴까? 자, 그림은 생태계 구성 요소 가와 나, 표는 기억 디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이 요거에 해당되니까 이거에 뭐에 해당돼? 생물적 요소, 또 다른 말로 군집이라고 쓰시면 되겠고, 이거는 비생물적 요소, 또 다른 표현으로 환경이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다음 동물 플랑크톤, 동물입니다. 니들 식물 플랑크톤이라고 있다? 생산자입니다. 동물 플랑크톤은 식물 플랑크톤을 처먹처먹해요. 소비자죠. 그 다음 버섯은 뭐에 해당돼? 분해자. 그럼 이건 뭐야? 생산자라고 하시면 되죠. 그치?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 이게 소비자, 이게 니은이 분해자, 이게 생산자. 그럼 얘들끼리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겠죠. 됐죠? 자, 옥수수는 누굽니까? A, 맞아. 식물이니까. 니은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 생산자에 해당되니까 이건 디귿을 고쳐야 되죠. 바다의 깊이에 따라 도달하는 빛의 파장과 양이 달라져 해조류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이거는 비생물적 요소인 빛의 파장과 생물과의 작용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가 가가 아니라 가가 나로 바뀌어야 돼요.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여기 부연 설명 들어갑니다. 뭐라고? 부연 설명. 니들 요 얘기가 빠져있기 때문에 필기하고 싶으면 이런 데 빈 공간 있죠? 거기다 필기하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빛의 파장 관계를 한번 얘기해보자. 빛의 파장과 생물과의 관계야. 이거는 빛의 파장이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작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뭐라고? 작용. 자, 너네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 앞에서도 배웠어. 야, 태양빛, 태양 에너지가 바다 밑바닥까지 들어가냐?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바다 밑바닥까지가 아니라 들어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겠지. 보통 200m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럴 때 모든 빛이 똑같이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야. 알겠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태양빛은요. 태양빛은 에너지가 많은 쪽부터 에너지가 적은 쪽까지 있는데 에너지 적은 쪽부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가시광선을 얘기하면 빨주노초 파남보야. 우리는 거기에 빠져있는 자외선, 적외선, 감마선, X선, 뭐 전파 이런 것들 관심 없어. 왜? 광합성 할 때는 색깔빛만 이용하거든. 뭐만 이용한다고? 색깔빛만. 알겠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색깔을 띠는 빛들만 얘기할 겁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색이 가장 에너지가 적어요. 보라색이 가장 에너지가 많습니다. 가시광선 중에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부터 하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여기가 해수면입니다. 그 다음에 또로로로로로로 이게 뭘까요? 수심. 됐어? 이게 해수면이고 수심이야. 되니? 그때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서 빨주노초 파남보고 막 들어와. 오케이? 이때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다 밑바닥까지 들어가려면, 그치? 아주 깊은 데까지 들어가려면 빛 에너지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예빈아, 바다 밑바닥까지 들어가려면 빛 에너지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그쵸? 많아야 되죠. 이거 적어 놓으세요. 파장이 짧을수록 심해까지 입사됩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빛 에너지가 센 놈이야. 빛 에너지가 많은 놈이야. 센 놈이 이상하다. 많아. 근데 선생님, 왜 하고 많은 색깔 중에서 파란색 썼을까요? 파란색이 밑바닥까지 들어가거든. 됐죠? 됐지?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빛 에너지를 쏩니다. 빛 에너지가 쑥 들어와서
쓱 들어와서 이렇게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여기가 보통 얼마냐? 20m까지밖에 못 들어가. 그다음 노란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40m까지밖에 못 들어가. 조금 더 해야겠다. 그 다음에 파란색 있죠? 파란색이 제일 깊은 데까지 들어갑니다. 제일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데 제일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게 요게 파란색이에요. 이렇게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걸 써보면 여기가 뭐에 해당돼? R, Y, 여기가 B에.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애라고 치자. 그럼 여기에 살고 있는 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스르르르르 R, Y, B를 모두 다 이용할 수 있지. 그치? 요런 색깔이 누구냐? 여기에 발견되는 녀석을 봤더니 요런 새끼가 바로 녹조류입니다. 뭐라고? 녹조류. 그 다음 가운데 살고 있는 애가 누군지 봤더니 가운데 살고 있던 애들은 갈조류라고 합니다. 그럼 갈조류는요, 어떤 빛을 주로 많이 이용하느냐? 잘 봐. 요 정도잖아. Y하고 B를 보통 많이 이용하죠. 그쵸? 근데 아주 40m 이상으로 깊은 데에 있는 애들은 파란색을 주로 이용할 거야. 그쵸? 파란색을 주로 많이 이용한다. 그럼 파란색을 주로 많이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자식은 누구냐? 이 자식이 홍조류야. 뭐라고? 홍조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새끼는 세 개의 빛을 다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 요 빨간색을 제일 많이 흡수해요. 여기 있는 새끼 같은 거 가운데는 별로 관심 없고 여기 있는 새끼는 파란색을 제일 많이 이용해.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거 잘 봐. 녹조류는요 빨간색 빛을 제일 많이 흡수하거든. 알겠니? 그러면 상식으로 생각해봐. 요 녀석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밖에 존재를 못하겠지. 그래서 녹조류는요 분포 면적이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갈조류 같은 애들은 봐봐. 얘는 빨간색보다 여기 있는 노란색과 여기 있는 파란색을 많이 이용할 테니까 얘는 여기까지 존재할 수 있겠지. 아이고 색깔을 잘못 썼어요. 색깔을 잘못 썼어요. 이 색깔 써야지. 얘는 여기까지 존재합니다. 그 다음 홍조류는 어떻게 되겠어? 파란색이 있으면 다 번식할 수 있지. 파란색은 여기부터 계속 들어가잖아. 왼쪽으로 갈수록 빛의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홍조류 같은 경우는요 처음부터 가장 깊은 데까지 존재할 수 있는 녀석. 이게 홍조류야. 그럼 이제 궁금한 거. 이 녹조류에 녹조류에 해당되는 제일 대표적인 녀석이 누가 있습니까? 파래. 이게 뭡니까? 미역. 아니다. 맞아. 미역. 그 다음 홍조류 이게 뭡니까? 김입니다. 그래서 파, 미, 김 이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 됐죠? 자, 그 다음 요거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거. 학교에서 만약 배웠다. 그러면 잘 봐. 빨간색하고 녹색은 녹조류는 빨간색 좋아하고 홍조류는 파란색 좋아해. 됐죠? 요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희들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배웠죠? 정록생명. 그치? 그거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 이거 파란색, 빨간색 홍실, 청실, 홍실 이거 외우시면 돼요. 너네 혹시 연산군 얘기 알아? 전국에 있는 이쁜 애들 다 잡아들였잖아. 그때 만든 게 청실과 홍실이지. 몰라?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빛의 파장과 생물 관계도 작용. 이런 식으로 작용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녹조류는 번식하니까 여기까지만 살고. 그치? 갈조류는 여기까지. 홍조류는 여기까지 사는 이유가 빛의 파장 때문에 적응한 거죠. 됐습니까? 자, 오른쪽 332번 선인장이 건조한 사막 환경, 다른 말로 물 부족한 곳에서 적응하여 가지게 된 특징이라고 했어. 일단 첫 번째, 줄기에 물을 저장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이파리가 가시로 변했습니다. 그럼 가시로 변한 이유가 뭐예요? 수분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 때문에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안 활발하게 일어나? 안 활발하게 일어나. 증산작용은 잎의 기공을 통해 물이 수증 형태로 나가는 거야. 물 빠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물이 없는데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 간신히
흡수한 물을 내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이런 애들은 뿌리가 발달돼서 넓게 퍼져 있어서 당연히 넓은 곳에 있는 물을 조금이라도 있으면 쫙쫙 빨아들이겠죠. 됐니? 자, 여기까지가 1차 수업입니다.